수 있도록 잠시만요. 지금 이제 국회 소추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의 얘기 좀 듣겠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 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이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탄핵 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의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87년 제정된 이 헌법 체제로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 이번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걱정을 저희 정치권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좀 더 좋은 정치, 좀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김영남 의원 말씀하신 대로 오늘 누구도 승자도 패자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패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즐거워할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불복해야겠다, 분노를 일으킬 일도 아닙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을 그대로 좀 들어봐야 됩니다. 서석구 변호인 얘기 좀 들어보죠. 그때 무더기로 이미 증거를 제시할 때 구체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 의혹을 제기하고 그래서 중요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회가 촛불 집회, 지금 이거는요, 결국은 이석기 색깔을 요구하고 하는 그 촛불 세력에 난리가 갈아주게 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들면 촛불 집회를 누누이 탄핵 사유로 이렇게 지적을 했는 국회 탄핵 소추에 결국은 손을 들어주게 되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이 되고 그 대신에 이석기는 두 번이나 사면했던 그 세력들, 이 세력들이 또 사면해가지고 나올 것이, 그리고 결국은 그 민노총이 주도하는 촛불 집회가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고 결국 그것이 진정한 민심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포장해가 나갔을 때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 저는 참담합니다. 오늘 이 판결을 보고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그래도 저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했는 그런 위대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때는 8대1로 통진당 해산을 시켰습니다. 통진당 해산을 시켰을 때 그 8대1로 기각시킨 그런 법과 양심이 지켜졌다면 오늘과 같은 판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정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드립니다. 그럼 재심 청구하시나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변호인단에 오늘부터 대립당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내려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말씀 드릴게요. 저기 자리 있으니까. 네, 자리 가서 하시죠. 자리 가서. 네, 이동하세요. 이동하세요. 네,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인은 참담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복하는 것이냐라는 기자 질문에는 불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조심스러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불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또 기자회견할 것 같으니까 좀 더 들어보죠. 예. 대통령 변호인단에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표명한 적이 있죠. 그때가 국회 소추위원장이 3월 9일 날 헌재가 판결 선고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언론 인터뷰가 나가니까 언론에서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4월 5월 대선 일정을 쫙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헌재 소장께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3월 9일이 3월 10일 하루 상간으로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증거를 무더기로 기각시킬 경우에 한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헌재 소장께서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헌재와 국회가 교감 의혹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런 표명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결국 이 결과를 만장일치로 보는 것은, 그때 이미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할 때 이미 그와 같이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중대한 결심 우는 표현이 정당했고, 그런데 실제로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해가 4월 5월 대선 일정을 얘기한 그 언론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죠. 그런데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재 소장은 언론 보도에서는 하나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혼란 보도를 초래한 국회 소추위원장에 대해서는 전혀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예, 현장 연결이 좀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잠깐 끊겼습니다. 서석구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인이 이번 오늘 헌재 판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참담하게 그접다, 이런 감정적 표현을 썼습니다. 불복이라는 단어는 전혀 쓰지를 않았습니다. 집회가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고 결국 그것이 진정한 민심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포장해가 나갔을 때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참담합니다. 오늘 이 판결을 보고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그래도 저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했는 그런 위대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때는 8대1로 통진당 해산을 시켰습니다. 통진당 해산을 시켰을 때 그 8대1로 기각시킨 그런 법과 양심이 지켜졌다면 오늘과 같은 판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정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럼 재심 청구하시나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변호인단에 오늘부터 대리인단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내려와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말씀 드릴게요. 저기 자리 있으니까. 네, 자리 가서 하시죠. 자리 가서. 네, 이동하세요. 네,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인은 참담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복하는 것이냐라는 기자 질문에는 네, 국회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김영남 의원 말씀하신 대로 오늘 누구도 승자도 패자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패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즐거워할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불복해야겠다, 분노를 일으킬 일도 아닙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을 그대로 좀 들어봐야 됩니다. 서석구 변호인 얘기 좀 들어보죠. 그때 무더기로 이미 증거를 제시할 때 구체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 의혹을 제기하고 그래서 중요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또 국회가 촛불 집회 지금 이거는요 결국은 이석기 색깔을 요구하고 하는 그 촛불 세력에 난리가 갈아주게 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들면 촛불 집회를 누누이 탄핵 사유로 이렇게 지적을 했는 국회 탄핵 소추에 결국은 손을 들어주게 되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이 되고 그 대신에 이석기는 2번이나 사면했던 그 세력들, 이 세력들이 또 사면해가지고 나올 것이 그리고 결국은 그 민노총이 주도하는 촛불 불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조심스러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불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또 기자회견할 것 같으니까 좀 더 들어보죠. 예.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표명한 적이 있죠. 그때가 국회 소추위원장이 3월 9일 날 헌재가 판결 선고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언론 인터뷰가 나가니까 언론에서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4월 5월 대선 일정을 쫙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헌재 소장께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3월 9일이 3월 10일 하루 상간으로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증거를 무더기로 기각시킬 경우에 한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헌재 소장께서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헌재와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걱정을 저희 정치권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좀 더 좋은 정치, 좀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제 국회 소추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의 얘기 좀 듣겠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 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이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탄핵 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의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87년 제정된 이 헌법 체제로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것이 이번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권